아릴랄이 클럽 월드컵 16강전에서 연장전 끝에 맨시티를 4대3으로 꺾는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는데 오늘 경기에서 아릴랄의 경기 컨셉 자체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아릴랄이 평소에는 백포를 기준으로 앞쪽에 네베스를 기용하는 4-3-3 형태를 많이 쓰는데 오늘 경기는 네베스의 위치를 내려서 네베스가 중앙 수비수로 기용되는 경기였어요. 그래서 백5로 나왔고 맨시티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5-4-1에 굉장히 낮은 수비 라인의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명의 수비 라인을 만든 건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 방식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기본적으로 맨체스터 시티가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의 경기 방식 자체가 왼쪽에 도쿠, 오른쪽에 사비뉴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요. 이때 왼쪽과 오른쪽 풀백 자리에 있는 아인누리와 누네스 두 명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오늘 경기는 레인더스가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고 귄도안과 실바가 3미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귄도안과 실바가 올라가고 누리와 누네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엔 누네스가 측면을 벌려줄 때 사비뉴가 들어오고 실바가 내려가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자리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앞쪽 라인에 5명의 공격 숫자를 두면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아릴랄의 인자기 감독도 자연스럽게 백5를 쓰면서 맨시티의 공격 전형에 숫자를 맞춰주는 형태를 가져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릴랄의 수비 장면을 보면 아릴랄이 백5를 두면서 네베스가 중앙 수비수 자리에 있고요. 4명의 미드필더 라인 그리고 최전방의 공격수 1명 5-4-1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맨시티는 이런 전형이 만들어지거든요. 오른쪽에 사비뉴, 왼쪽에 도쿠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고요. 미드필더 라인에는 레인더스가 최후방에 내려가 있고 앞쪽에 귄도안 그리고 베르나르도 실바 최전방에는 홀란드가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격 숫자가 5명이 되고 있고 이때 아인누리와 누네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뒤쪽을 커버해주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아인누리와 누네스가 올라가서 공격 가담까지 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릴랄이 5명의 수비 라인을 둔 건 맨시티가 5명의 공격 숫자를 앞에 두기 때문에 1대1로 맞춰주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맨시티도 이렇게 아릴랄이 5명의 수비 숫자를 두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선수가 귄도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귄도안을 앞에 배치하면서 귄도안, 레인더스, 실바 이렇게 3미드를 구성하고 귄도안을 앞쪽에서 공격적인 침투 능력을 살리는 역할로 기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귄도안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에 워낙에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특히나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그리고 여기서 계속된 스위칭 작업이 나오거든요. 안쪽에 있던 사비뉴가 내려오면서 뭐 공간 만들고 뛰어나가는 실바가 또 뛰어들어가면서 공간을 끌어당기고 그런 과정에서 귄도안이 적절하게 공간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귄도안이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여기서 이제 귄도안이 박스 안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 사비뉴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고 그리고 실바까지 올라가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2명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공간으로 이번엔 뒤에 있었던 레인더스가 침투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아릴랄이 5명의 숫자를 둔 게 이렇게 2명이 끌려가도 안쪽에 이미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뛰어들어가는 선수를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뛰어들어가는 레인더스에게 패스가 들어갔는데 이 공간에서 순간적으로 아릴랄의 수비가 달려들면서 레인더스의 침투를 막아내는 장면이거든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사비뉴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이미 안쪽에 수비가 많은 선수가 배치가 돼 있죠. 그리고 이때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사비뉴가 측면에서 뒤쪽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이제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수비가 1명 끌려 나와 있으니까 이 공간을 쓰기 위해서 주고 뛰어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패스가 잘 들어가면서 사비뉴의 공간이 납니다. 하지만 수비가 이렇게 끌려 나와 있더라도 안쪽에 수비가 많기 때문에 사비뉴가 뛰어 들어갈 때 이미 대비가 되고 있는 수비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비가 끌려 나갔지만 사비뉴가 뒷공간을 공략을 할 때 이 공간에서 결국에는 수비에게 가로막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릴랄이 굉장히 촘촘한 수비 라인을 통해서 맨시티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잘 커버했는데 귄도안이 여기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이 장면을 보면 사비뉴,
그리고 실바 두 명의 선수가 또다시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수 두 명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앞쪽에서는 누네스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레인더스까지 앞쪽으로 들어가면서 두 명의 아릴랄의 미드필더들이 신경을 이 앞쪽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균도안이 조금씩 이 공간을 보면서 들어오다가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침투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래도 균도안이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오다 보니까 여기서 균도안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아릴랄 선수들이 놓쳐요. 그래서 아릴랄이 공간이 났을 때 균도안이 요 공간을 향해 뛰어들어가고요. 이때 패스가 적절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균도안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노련한 선수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잡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가 공간이 많이 나니까 모든 선수가 막 달려들거든요. 이때 볼을 잡아서 바로 뒤로 흘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균도안의 침투 이후에 센스 있는 백패스가 나오면서 아주 좋은 찬스를 맨시티가 가지게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사비뉴와 실바가 내려오면서 두 명의 수비수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면에 있는 선수도 계속 이제 끌려 나가니까 요 라인 사이에 순간적으로 공간이 생겨요. 근데 이때 반대편에 있었던 균도안이 또다시 슬금슬금 움직이더니 요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균도안이 좋은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여기서 균도안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균도안이 기본적으로 이 이제 공간 자체를 매우 영리하게 찾아 들어간 거고 여기서 볼을 잡은 다음에 바로 사비뉴에게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이 패스도 균도안이 볼을 잡을 때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으니까 수비수들이 균도안을 향해서 따라가는 순간 사비뉴에게 약간 공간이 생기면서 볼을 받자마자 사비뉴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엔 사비뉴가 볼을 잡으니까 사비뉴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쏠리게 되는데 그 순간 균도안이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면서 좋은 박스한 침투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패스가 균도안에게 들어가면서 균도안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물론 여기서 분우의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이런 장면을 균도안이 계속 침투에 들어가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득점 장면이 나올 때도 균도안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장면을 보면 도쿠가 측면에 있고 아인누리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고 이때 균도안은 앞쪽으로 올라가서 삼각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인누리가 수비수를 끌어당긴 다음에 도쿠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인데 그 순간 균도안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들거든요. 이게 이제 도쿠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균도안의 움직임이에요. 예를 들면 균도안이 어떤 장면에서 이런 장면이 나오냐면 이 장면도 거의 비슷한데요. 누리, 도쿠, 균도안 3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쿠에게 볼이 가니까 도쿠가 볼을 잡자마자 균도안은 뒤로 빠집니다. 그러면서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균도안이 수비를 뒤로 끌어당기니까 도쿠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도쿠의 슈팅까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장면처럼 여기서도 도쿠에게 볼이 갈 때 균도안은 뛰어나가면서 도쿠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균도안이 도쿠가 볼을 잡자마자 수비가 도쿠에게 쏠려 있으니까 이때 뛰어들어가면서 침투에 들어가는 동시에 침투가 워낙에 날카롭다 보니까 아릴랄의 수비수들이 균도안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균도안을 따라가다 보니까 균도안이 앞쪽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수비 라인이 너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 라인 사이로 레인더스가 뒤쪽에 있다가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쿠도 욕심부리지 않고 돌파가 아니라 아인누리에게 패스를 보내주고요. 여기서 누리가 레인더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거죠. 요 공간을 균도안이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 라인 사이에서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에서 레인더스가 볼을 잡게 되고요. 볼을 잡자마자 아인누리는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인누리에게 패스를 받은 다음에 레인더스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요 상황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아인누리가 측면 공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인누리의 크로스, 이 크로스가 이제 수비수를 맞고 다시 균도안을 맞고 실바에게 떨어지면서 실바가 득점하는 이런 장면이었죠. 요 패턴만 봐도 얼마나 맨시티가 균도안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수비 라인의 공간을 잘 만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아릴랄도 기본적으로는 맨시티가 이렇게 수비 라인을 계속 흔들면서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공간이 생기면 침투에 들어가고 수비가 또 끌려 나오면 침투에 들어가는 이런 장면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선수가 이 공간을 계속 잘 커버해주는 아주 끈질긴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고요.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릴랄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최소한의 실점을 하고 본인들이 볼을 가졌을 때의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거는 인자기 감독이 인터밀란 시절 때부터 보여줬던 패턴인데 기본적으로 이 3백이 만들어질 때 보시면 3백에서 왼쪽 라인에 해낭 로지가 왼쪽 센터백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바스토니 같은 역할인 거죠. 바스토니도 오버래핑도 가능하고 센터백도 가능한 이런 역할을 맡으면서 3백의 왼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윙백이 올라가면 올라갈 때 도와줄 수 있는 오버래핑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인터밀란과 어느 정도는 흡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서 경기장을 굉장히 넓게 씁니다. 특히나 로디가 왼쪽으로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포백이 되면 알하라비는 올라가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기 시작해요. 그러면 알도사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 알도사리는 이제 우리가 아는 살렘 알도사리가 아니라 살렘 알도사리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나세르 알도사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도사리가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레오나르도와 함께 투톱을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에서는 말콤이 경기장을 넓게 쓰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풀백을 높게 올리고 오른쪽에서는 말콤이 오른쪽으로 빠지면서 4명의 공격수가 앞쪽에 배치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맨시티가 라인을 올렸을 때 맨시티의 수비 뒷공간을 알하라비, 알두사리, 레오나르도, 말콤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달려나가는 이런 형태였는데 경기장의 공간 자체가 분배가 너무나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맨시티 입장에서도 이 넓은 공간들을 모두 막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릴랄이 볼을 가졌을 때 맨시티의 수비를 끌어내는 방식도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특히나 앞쪽에 도쿠, 홀란, 사비뉴 3명의 선수가 3톱이다 보니까 아릴랄의 백스리에 모두 1대1로 달라붙어서 강하게 압박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레오나르도와 알두사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수적으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알하라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누네스를 측면에 묶어둡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말콤이 경기장을 넓게 쓰면서 아인누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칸셀루에게 공간이 생겨요. 요 이제 위치에서 칸셀루 쪽을 사용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기장을 넓게 쓸 때 쿨리발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는데 쿨리발리가 의도적으로 도쿠를 가운데로 끌어당기면서 안쪽으로 끌어당겼다가 칸셀루에게 공간이 생기면 칸셀루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쪽 라인에서 칸셀루와 말콤이 아인누리와 2대1 상황을 만들면서 여기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3백이 만들어져 있고 이때 왼쪽 풀백에 있는 알하라비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알두사리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반대로 오른쪽에는 말콤이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고 최전방 공격수인 레오나르도가 이렇게 안쪽에 위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4명의 선수가 앞쪽으로 달려나가는 형태, 경기장을 굉장히 넓고 균등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칸셀루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형태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냐면 일단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맨시티를 계속 좌우로 흔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도 볼을 가지고 있다가 로지가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쿨리발리가 볼을 잡는데 여기서도 앞쪽에 하나, 둘, 셋, 4명이 달려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서도 칸셀루, 쿨리발리, 네베스, 로디 이렇게 4명의 포백이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쿨리발리가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앞쪽에서 도쿠가 압박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 있는 네베스는 홀란드가 붙어있고 사비뉴는 앞쪽에 있는 해낭로지를 압박하면서 아릴랄의 센터백 3명을 1대1대1로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한 명씩 지금 맨시티가 붙잡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칸셀루가 측면으로 움직이니까 칸셀루를 막는 선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앞쪽에서 말콤이 아인누리에게 붙어 있어서 의도적으로 아인누리가 못 올라오게끔 만드니까 칸셀루 자리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쿨리발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안쪽으로 일단 볼을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쿠를 최대한 안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이 측면의 공간을 만들거든요. 요 포인트가 오늘 인자이 감독이 준비해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쿨리발리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 도쿠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이 공간으로 쿨리발리가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칸셀루가 편안한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칸셀루가 볼을 잡자마자 어쩔 수 없이 말콤을 막던 아인누리가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말콤이 뒷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칸셀루가 쿨리발리의 패스를 받자마자 뛰어나가는 말콤에게 패스를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콤이 여기서도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볼을 여기서 가졌을 때 말콤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오니까 미드필더 자리에 있었던 밀린코비치가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인누리가 칸셀루를 막기 위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바르디올이 측면을 커버하러 나가야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맨시티의 수비는 한 명이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이때 앞쪽에서 뛰어나가는 말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레오나르두, 그리고 알두사리, 반대편에 있는 알하라비까지 4명의 선수가 뛰어가니까 이 4명의 선수를 사실 맨시티가 모두 다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말콤이 볼을 가지고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다가 수비가 사실 밸런스가 좀 무너져서 말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측면으로 돌아뛰는 밀린코비치-사비치가 있고요. 밀린코비치-사비치에게 수비를 충분히 끌어당긴 다음에 패스를 보내주면서 밀린코비치-사비치에게 공간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올라갈 때도 앞쪽에 알하라비, 레오나르두, 알도사리, 말콤 4명의 선수가 뛰어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크로스를 올릴 때도 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경기장을 굉장히 구역별로 나눠서 넓게 사용한다는 것이 인자기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이 장면도 보면 포백이 만들어져 있고 왼쪽 풀백이 직선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었던 알도사리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이때 레오나르두가 있고 가장 끝쪽에 이번에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카이유가 위치하고 있어요. 거의 똑같은 장면이죠. 그리고 앞쪽에서 맨시티가 한 명 한 명씩 백스리를 모두 압박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공간만 지금 선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릴랄의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아인누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공간이 나니까 쿨리발리가 여기서도 도쿠를 안쪽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도쿠가 끌려 들어갈 때 도쿠를 끌어당긴 다음에 측면 공간이 나니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측면 공간이 열리면서 또다시 맨시티의 측면 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아릴랄의 장면, 이런 장면들이 오늘 인자기 감독이 너무나 준비를 잘해온 장면들이었고요. 여기서 또한 재밌었던 건 아릴랄이 공격을 전개할 때 기본적인 전형에서 밀린코비치-사비치, 말콤, 칸셀루 이 3명이 모여있는 오른쪽에서 공격을 시작해서 왼쪽에 달려나가는 알두살이나 알하라비에게 넘겨주는 이런 패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른쪽 라인이 왼쪽 라인에 비해 볼을 잘 다루는 선수로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알도사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투톱이 되고 알하라비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포백이 전환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도쿠, 홀란, 사비뉴가 아릴랄의 백스리에게 1대1로 붙어있으니까 이때 칸셀루에게 공간이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균도안이 밀린코비치-사비치, 칸노가 실바, 그리고 말콤이 아인누리를 앞쪽에서 붙잡아주고, 이때 알두사리와 레오나르두가 수비수와 미드필더 라인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레인더스, 디아스, 그바르디올이 이 안쪽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칸셀루 쪽을 활용해서 빌드업이 전개가 되는데, 여기서 일단 틈을 만들어 놓고 칸셀루 쪽에서 볼을 잡는 순간 여기서 밀린코비치-사비치, 말콤 이 3명의 선수가 볼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편에서 이미 알하라비가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아무래도 볼을 주고받으면 맨시티의 수비도 한쪽 측면으로 쏠릴 수밖에 없으니까 이 쏠리는 과정을 활용해서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아주 인상 깊었던 선수가 바로 밀린코비치-사비치입니다. 이 밀린코비치-사비치가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으로 전환시켜주는 이 플레이가 정말 뛰어나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3백이 만들어져 있고 오른쪽에 풀백이 달려나가고 있고요. 왼쪽에 풀백은 직선적으로 올라가면서 알도사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또 공격적인 형태를 만들고 있는데, 이때 오른쪽으로 일단 패스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라인에서 볼을 끌고 전진을 합니다. 그러면 미드필더가 중앙에 붙어있다가 측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순간 밀린코비치-사비치에게 공간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밀린코비치-사비치에게 볼이 넘어가면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으로 뛰어가고 있는 선수에게 밀린코비치-사비치가 한 번에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계속 반대편 공간에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다른 장면도 보면 기본적으로 칸셀루, 쿨리발리, 에베스, 로지, 알하라비 이렇게 5명의 선수가 있고요. 알하라비가 왼쪽에서 직선적으로 움직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또다시 쿨리발리가 오른쪽에 있는 칸셀루 쪽으로 줘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맨시티가
도쿠가 칸셀루를 압박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이때 칸셀루가 볼을 잡는 순간 볼을 잡자마자 다가오는 칸노를 봅니다. 그래서 칸셀루가 칸노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상황인데 이 공간이 왜 나왔냐면 요 전 장면에서 칸셀루가 도쿠를 끌어당길 때 앞쪽에 있었던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앞으로 달려나가면서 미드필더를 끌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요 공간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공간이 나자마자 반대편에 있던 칸노가 들어오면서 이 공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패스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볼을 잡아서 칸노가 볼을 전개하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칸노가 볼을 전개하는 순간 뒤쪽으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살짝 빠져나와요. 그래서 앞쪽에서 칸노가 레오나르두가 받자마자 밀린코비치 사비치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전방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말콤, 레오나르두, 알도사리 반대편에서 알하라비가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여기서 볼을 잡는 순간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개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볼을 잡자마자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아웃프론트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공급해줍니다. 이 아웃프론트 패스가 절묘하게 들어가면서 특히나 뛰어나가는 알도사리에게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나세르 알도사리가 아니라 살렘 알도사리, 그러니까 아릴랄의 왼쪽 측면의 주전 공격수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대표팀 알도사리가 나왔다면 그러면 이 공간이 완전히 열리면서 1대1 찬스가 나올 뻔한 장면이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열심히 아칸지가 따라가면서 끊어내는 장면이긴 했지만 이런 패턴들,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수비를 끌어당긴 다음에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반대편 전환 패스, 이런 패스가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도 아릴랄이 준비가 너무나 잘 돼 있다는 거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쿨리발리, 네베스, 로지 3백인데 여기서 도쿠, 홀란, 사비뉴가 백3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에는 칸셀루가 비어있죠. 그래서 칸셀루 쪽으로 패스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인누리가 달려나오고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말콤이 비니까 말콤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콤이 볼을 잡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왼쪽에서 칸셀루, 밀린코비치 사비치, 말콤 요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을 계속 주고받는 건데 앞쪽으로 볼이 넘어갔다가 말콤이 볼을 잡아서 밀린코비치 사비치에게 떨어뜨려주면 이때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볼을 잡자마자 반대편을 바라보고 방향 전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말콤, 알도사리, 레오나르두 3명의 선수가 뛰어가고 있고 경기장에서 안 보이지만 반대편에는 알하라비까지 뛰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한 번에 방향 전환을 넓게 해주면서 결국에는 왼쪽 측면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알하라비가 올라와 있고 알도사리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뛰어나가고 레오나르두 그리고 가장 끝에는 말콤 4명의 선수가 경기장을 또 넓게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아릴랄이 득점하는 장면을 보면 아릴랄이 준비한 패턴으로 맨시티가 그대로 무너지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알하라비가 올라가 있고 알도사리 가운데 레오나르두 오른쪽에 말콤이 위치하면서 4명의 공격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백이 만들어져 있고요. 중앙에서는 칸노와 밀린코비치 사비치 4-2-4의 형태죠. 근데 여기서 이제 칸셀루에게 패스가 넘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칸셀루가 또 넓은 공간에서 먼저 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도쿠가 달려 나올 때 앞쪽에 있는 말콤에게 그대로 패스를 딱 찔러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경기장을 말콤, 레오나르두, 알도사리, 알하라비 일단 경기장을 넓게 쓰니까 1대1을 할 수 있는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경기장이 넓게 사용되면 수비도 분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릴랄의 공격수들이 1대1을 할 수 있을 만한 개인 기량까지 갖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콤이 볼을 잡았는데 아인누리가 달라붙지만 여기서 아인누리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아인누리가 압박하지만 이겨내고 돌파를 해요. 그리고 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칸셀루가 뒤에 있다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콤이 아까 그 밀린코비치 사비치에게 넘겨줬던 장면처럼 볼을 가지고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말콤이 수비를 다 끌어당겼다가 뛰어나가는 칸셀루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칸셀루가 볼을 잡을 때 경기장에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굉장히 분산이 잘 돼 있어요. 모든 구역으로 경기장에서 뛰어들어가죠. 그러니까 칸셀루가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크로스를 올릴 때도 뛰어들어오는 선수를 모두 다 마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그래도 에데르슨 골키퍼가 이 크로스를 끊어냈지만 끊어낸 게 바로 아릴랄 공격수에게 넘어가고
여기서 아릴랄의 공격수가 슈팅한 걸 한 번 더 클리어링, 또 클리어링, 마지막엔 레오나르도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고, 다른 골 장면도 보면 이것도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스로인을 던지는데 여기서도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거의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롱 스로인을 던져주고 롱 스로인을 받아서 받자마자 떨어뜨려줍니다. 그걸 떨어뜨려줬을 때 반대편에서 또 뛰어나가는 왼쪽 풀백이 있죠. 이게 이제 연장전 끝날 때는 로지가 왼쪽 측면 윙백이 됐기 때문에 로지가 이번엔 뛰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뒤에 있었던 네베스가 연장전 막판에는 미드필더로 포지션이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볼을 떨어뜨려 주자마자 바로 반대편 전환. 그리고 여기서도 로지가 볼을 잡아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하나, 둘, 셋 경기장을 구역을 나눠서 또 아주 균등하게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세리아에서 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게 패스를 잘 풀어주는 능력에 더해서 피지컬적인 면도 좋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 싸움도 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헤낭 로지의 크로스,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헤더가 나옵니다.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헤더는 사실 세리아에서도 유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나도 손쉽게 아케와 아인누리의 싸움을 이겨내고 슈팅을 가져가고요. 여기서 이제 에드레스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막아낸 것을 레오나르도가 또 득점을 하는, 이게 결승골이었죠. 이 장면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된 거예요. 방향전환 다음에 크로스, 여기서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3명의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 아인누리는 측면에 있는 선수를 막아야 될지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막아야 될지, 그리고 아케는 앞쪽에 있는 레오나르도를 막아야 될지 뒤쪽에 있는 밀린코비치 사비치를 막아야 될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이 애매한 과정에서 밀린코비치 사비치가 머리로 맞춰내는 슈팅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적인 우위를 박스 안에서도 가져갈 수 있게끔 동선이 겹치지 않게 뛰어들어가는 방향 자체를 인자기 감독이 너무나 설정을 잘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득점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 아릴랄 선수들의 개인 능력도 참 놀라워요. 이게 이제 2대1로 달아나는 역전골이 나올 때의 장면인데 말콤이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가담을 하고 있다가 역습 상황이 되니까 전방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볼이 앞으로 떨어지는 순간 아릴랄이 뛰어나가는 말콤만 보고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이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레인더스와 아인누리였어요. 그런데 말콤의 스피드를 아인누리와 레인더스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말콤이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갔는데 맨시티의 선수들을 그냥 완전히 스피드로 따돌리면서 1대1 찬스 득점이 나오는, 심지어 이 득점도 굉장히 침착하게 나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쿨리발리의 세트피스, 이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수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쿨리발리가 뒤에서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쿨리발리는 노련한 선수다 보니까 앞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디아스랑 부딪혔는데 여기서 디아스를 달려오면서 밀어버려요. 아주 교묘하게 반칙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디아스가 쿨리발리가 밀어서 앞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리죠. 이때 쿨리발리는 밀어낸 다음에 이 공간에서 헤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가 밀리니까 쿨리발리가 디아스를 밀어내고 요 안쪽에서 머리에 맞춰서 득점을 하는 이런 노련함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아릴랄이 보여준 이런 일련의 과정들, 특히나 맨시티를 상대로 4골을 넣었던 엄청난 공격력에 더해서 맨시티를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낸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자기 감독이 만들어 나왔던 전술적인 틀, 맨시티의 공격 작업을 막기 위해서 오늘은 5로 나왔고, 그리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칸셀루와 밀린코비치 사비치, 말콤 오른쪽 라인을 사용하면서 맨시티의 압박을 풀어내고,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뛰어나가는 알하라비에게 한 번의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경기장을 넓게 사용하는 이 과정 자체에서 아릴랄이 정말 말 그대로 실력적으로 맨시티를 이겼다.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 아릴랄이, 물론 사우디 리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팀이 스타 선수들은 많지만 얼마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인지가 의문이었는데, 확실히 이런 수준 높은 무대에서 맨시티라는 팀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저력을, 그리고 이제 인자기 감독도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얼마나 이 감독이 좋은 감독인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감독으로 등극을 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